늑대가 사람보다 낫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4년 동안 GPS로 추적했더니 늑대들은 단 한 번도 서로의 땅을 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인간 사회에서는 점점 사라지고 있는 책임감이라는 게 야생 늑대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규칙이었다는 거예요. 이번 연구는 북미 국립공원에 사는 여러 늑대 무리를 대상으로 진행됐거든요. 연구진이 늑대한테 GPS 목걸이를 달고 4년 동안 이동 경로를 전부 기록한 겁니다. 수백만 건에 달하는 위치 데이터를 분석했더니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총 6개 무리가 같은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서로의 영역을 거의 침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도 위에 이동 경로를 그려봤더니 마치 사람이 자를 대고 그은 것처럼 생활권이 정확하게 나뉘어 있었습니다. 울타리도 없고 표지판도 없는데 늑대들은 어디까지가 자기 땅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죠. 그 다음은 진짜 반전이었습니다. 가장 효율적으로 움직인 무리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가족이었는데 사냥 동선이 제일 짧고 불필요하게 움직이는 일도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연구진이 이 무리를 이끄는 개체를 확인해 봤더니 무리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늑대였다는 겁니다. 경험이 많은 리더가 있을수록 충돌을 피하고 리더가 최소한의 에너지로 최대 성과를 낸다는 게 실제 데이터로 증명된 거예요. 반대로 흰색으로 표시된 무리는 좀 달랐습니다. 가끔 다른 무리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여러 번 확인됐거든요. 처음엔 연구진도 세력 다툼이나 공격을 의심했는데 계속 관찰해보니 전혀 다른 이유였습니다. 이 무리 중심에는 어린 늑대들이 많았는데 사람으로 치면 이제 막 성인이 된 청년들이었고 호기심은 많은데 경험이 부족해서 길을 잘못 들었던 거예요. 여기서 두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다른 무리의 어른 늑대들이 이 어린 늑대들을 바로 공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위험만 주거나 원래 생활권 방향으로 몰아주는 행동이 여러 번 관찰됐거든요. 마치 여긴 내 집이 아니다 라고 알려주는 것처럼 행동한 겁니다. 물론 성체 수컷이 일부러 영역을 침범하거나 먹이를 빼앗으려 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고 그때는 목숨을 걸고 싸운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늑대를 지금까지 어떤 동물이라고 생각하셨나요? 무섭고 잔인한 포식자였나요? 아니면 가족을 지키는 책임감 강한 동물이었나요? 일단 계속 가보겠습니다. 일본에서도 이 이야기가 화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일본에는 오래전 홋카이도와 혼슈에 늑대가 살았는데 인간의 개발과 포획으로 결국 멸종했습니다. 그런데 늑대가 사라진 뒤 사슴이랑 멧돼지가 급격히 늘어나서 숲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천적이 없어지니까 생태계 균형 자체가 무너진 거죠. 이 소식이 야후 재팬에서 퍼지면서 댓글창 반응이 정말 뜨거웠거든요. 좋아요. 12,000개를 받은 최상위 댓글은 결국 자연을 가장 많이 망가뜨린 동물은 인간이었다는 내용이었고 그 다음으로 좋아요 8,000개를 받은 댓글은 늑대가 없어지고 나서야 늑대의 역할을 알게 됐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이 밑으로도 비슷한 공감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고 하더라고요. 자, 여기서 진짜 결정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GPS 연구에서 연구진이 가장 놀랐던 순간은 길을 잃은 새끼. 늑대가 다른 무리 영역으로 들어간 그 순간이었거든요. 솔직히 대부분은 그 새끼가 살아남기 어려울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벌어진 일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새끼를 발견한 어른 늑대는 곧바로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새끼를 원래 무리가 있는 방향으로 천천히 이동시키기 시작했거든요. 새끼가 겁먹고 멈추면 잠시 기다려주고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다시 원래 방향으로 유도했던 거예요. 결국 그 새끼는 자기 가족이 있는 영역으로 무사히 돌아갔습니다. 연구진은 이런 사례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확인됐다고 설명했어요. 물론 항상 이렇게 평화롭게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먹이가 부족하거나 번식기처럼 긴장감이 높은 시기에는 공격적인 행동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어린 새끼한테는 불필요한 싸움을 피하려는 모습이 생각보다 훨씬 자주 관찰됐다는 게 핵심이에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생태학자들은 야생에서 불필요한 전투는 전부 손해라고 설명하거든요. 작은 상처 하나가 감염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사냥 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결국 살아남는 개체는 가장 강한 개체가 아니라 가장 효율적으로 위험을 관리하는 개체라는 겁니다. 이거 인간 사회랑도 묘하게 닮아 있지 않나요? 무조건 싸우는 사람이 오래 살아남는 게 아니라
싸울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는 사람이 결국 더 큰 성과를 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늑대의 가족에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늑대는 독립하고 나면 부모와 완전히 남남이 되는 동물이 아니거든요. 성체가 된 뒤에도 가끔 자신을 키워준 부모를 찾아오는 모습이 여러 지역에서 관찰됐습니다. 사람처럼 명절을 챙기는 건 아니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원래 가족의 영역 근처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연구자들은 이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혈연 관계를 유지하려는 행동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부모 역시 성체가 된 자식을 쉽게 공격하지 않는다는 점인데 냄새랑 울음소리만으로 서로를 정확히 구분하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제 세 번째 반전, 그리고 가장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짝을 지키는 행동이거든요. 늑대는 일부 다처가 일반적인 동물이 아니라 한 쌍을 이루어서 오랫동안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수컷이 자신의 암컷한테 접근하거나 위협을 가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평소에는 충돌을 피하던 늑대도 그 순간만큼은 절대 물러서지 않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 장면이 알려지자 일본에서도 반응이 폭발했거든요. 좋아요 15,000개를 받은 최상위 댓글은 사람보다 더 책임감 있는 남편 같다는 내용이었고, 그 다음으로 좋아요 9,000개를 받은 댓글은 힘이 강해서 존경받는 게 아니라 끝까지 지키기 때문에 리더인 것 같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전문가들도 비슷한 설명을 내놓았다는 거예요. 늑대 사회에서 리더는 가장 힘이 센 개체가 아니라 가장 많은 책임을 지는 개체인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사냥할 때 가장 먼저 움직이고, 위험이 생기면 가장 먼저 앞에 서고, 새끼가 위험하면 가장 마지막까지 남는다는 거죠.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서 무리의 신뢰를 얻게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짝을 잃을 늑대가 보여준 마지막 행동은 수많은 연구자들조차 오랫동안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짝이 사라진 자리를 몇 번이고 다시 찾아가고, 한동안 사냥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그 자리를 지키려는 모습이 관찰됐다는 건데요. 이 부분에서 유독 댓글창 반응이 뜨거웠고, 늑대를 다시 보게 됐다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 듣고 늑대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셨나요? 무섭고 잔인한 포식자였다가 가족을 지키는 책임감, 강한 동물로 바뀌셨다면 그 이유가 뭔지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라면 저 어린 새끼 늑대를 데려다준 어른 늑대처럼 행동할 수 있을 것 같은지도 궁금하거든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늑대보다 더 놀라운 야생동물의 가족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